대통령실 입장 들어보시죠.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입니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이성상실한 표현적 망언이다. 명예훼손 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부글부글합니다.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원내대표 명의 입장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폭언이다. 108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 전현희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역대 국회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까, 안영환 의원님? 네,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 몇 번 국회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 살인자라는 표현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살인자는 없었지요. 사실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저런 극한 표현을 국회의원이 쓴다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민주당 계열의 국회의원들이 표현이 좀 거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당대표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었지만은 저렇게 직접적으로 보수 정당 계열의 정치인들 또는 관련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살인자라고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렇게 거친 표현을 자제를 합니다. 뭐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제를 해왔는데 저렇게 공식 석상에서 그것도 국회에서 국회 회의 석상에서 발언을 했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전현희 의원이 뭐 저도 같이 국회의원 생활 해봤습니다만 그때는 안 그랬었는데. 아, 그때는 안 그랬다. 네. 지금 왜 저렇게 됐는지 저도 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혹시 뭐 세간의 의혹처럼 이런 발언들이 최고위원 후보 순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전현희 의원에게 있어서는 순위가 매우 중요할 텐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됩니까? 지지자들에겐 되겠죠. 지금 이제 민주당 그 최고위원 전당대회가 마지막 서울시 당원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 전당 현장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도움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지지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만약 그것을 의도하고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네. 정치인이 국회 석상에서 자기의 발언을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다.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이 국회에 있을 때는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아니라 입법부의 대표로서의 자격입니다. 그러면 입법부의 대표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에 맞는 처신을 하는 것이지 정당 구성으로서 맞는 처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또는 방금 여당에서 또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도 저는 이것도 좀 그것도 오버다. 예, 그것도 좀 지나치는데 왜? 예. 저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108명밖에 안 네, 되죠.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정치적 제스처라고 할 수 있겠죠. 국회의원을 제명한다는 건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예. 특정 지역의 지역구 구민들이 뽑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동료 국회의원들이 속된 말로 자른다? 이거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행위들이 물론 특히 이제 이 전현희 의원의 저 발언 또 이제 일련의 사태들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예.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지금 5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현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의 순위 다툼이 상당히 치열해요. 나란히 5, 6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전현희 의원에게 있어서 지금 정봉주 후보가 굉장히 강성 지지자들부터 명파리 발언 때문에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라는 정치권의 관측도 있던데 어제 저 발언이 나온 시점이 지금 민주당도 여성 최고위원이 무조건 한 명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5등까지 네. 이 안에 여성 후보가 없으면 안 들어가면 이제 5등은 탈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남성이 될 경우에. 그러면 지금 이현주 의원하고 전현희 의원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현주 11.56, 전현희 11.54. 그러니까 이현주, 전현희 둘 중에 누가 앞에 있느냐에
따라 최고위원에 들어가냐 마냐가 결정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4등까지 남성이고 5등, 그러니까 5등까지 남성일 경우에 5등에는 이제 탈락이 되는 거고 여성 후보 3명이거든요. 예. 그중에 이제 가장 높은 득표율이 최고위원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라서 굉장히 치열하죠. 그동안 사실 최고위원 순위가 굉장히 이제 궁금했었는데 1, 2등도 막 바뀌고 5등이 누구냐도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여전히 이제 서울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30%도 남아 있고 대의원표도 남아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좌우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귀추가 많이 주목이 되네요. 정봉주 후보가 그럼 만약에 명파리 발언으로 5위로 밀리면 탈락이군요. 탈락입니다. 어, 그리고 여성이 들어가게 여성이 되죠. 들어가거든요. 네. 이현주, 전현희 두 명의 후보가 굉장히 깻잎 반의 반의 반장 차이의 득표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 글쎄요. 최고위원 후보와 무관할까요? 오늘 많은 언론들은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 과방위에서도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국회 과방위로 가보겠습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태도를 넣고 야당에서 건방 떨지 말라, 얼굴 비비지 말라 등의 후훈기가 나온 건데 얼굴 비비지 말라, 이건 또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걸까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KBS 이사 누가 선임됐습니까? 주변에 조력받지 마시고 기억나는 대로 답해 주세요. 알고 계신데 제 기억력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는 네, 기억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심의를 제대로 했으면 기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움 주지 마십시오. 아니 그걸 제가 기억 안 여기서 나시죠? 정확히 사람을 다 얘기를 하면은 제가 정확히 심의를 한 게 되고 못하면은 안 한 게 됩니까? 그게 그렇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KBS 이사 누가 선임됐습니까? 예, 제가 잘 듣고 있으니까 음성 안 높이셔도 되겠습니다. 톤 조절은 제가 합니다. 예, 건방 떨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원장님이 직무 대응이기 때문에 개표에서 뭘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최근에 대의실을 고치라고 그랬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 이상입니다. 아니 답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민수 위원님, 제가 지금 여러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 태도가 다른 국무위원들과 너무 다르다. 예, 그래서 보니까 팔짱 끼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웃는다든가 얼굴을 마구 비빈다든가 이런 건 국회에서 국무위원의 답변 태도로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답변 태도 유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얼굴 비비는 것까지 뭐라 아니 그러시면 팔짱을 끼고